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경선 한창인데요. 저희 주진우 라이브에서 한 분 한 분 모셔서 대선 공약 중점적으로 듣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국민의 70%로 늘리겠다. 계속 부동산 정책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후보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세요? 저는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 뭐하러 가셨어요? 인사드리러 왔죠. 네, 그렇습니까? 네. 최근 지지율 상승세입니다. 그 원인은 뭔가요? 네, 아무래도 TV 토론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네. 그런 기회 등등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예. 후보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갖게 되신 것이 지지율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예. TV 토론하고 정책 내면서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이낙연의 강점이요? 아무래도 좋은 게 보였으니까 올라갔겠지요. 네. 그 안정감이라든가 여러 부문의 문제들에 대한 균형 잡힌 생각,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았는가 싶고요. 네. 특히 민주당 역대 대통령의 그 업적 그리고 과제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한 것은 계승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 발전시키겠다 하는 저의 약속을 국민들께서 좀 믿어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낙연은 약속을 믿어줬다.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견제도 부쩍 심해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낙연을 여기저기서 지금 비판이 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좀 참을성이 약합니까? 아니요, 누구 특정인 한 사람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 한꺼번에 세 분이 저를 공격하시던데 네. 지지율이 오른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네. 그걸 못 참아서 벌써 이렇게 공격하시나. 네. 그래서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시네요.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사위다로 회귀하겠다 이렇게 계속 인터뷰를 하시고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야 본인의 자유지요. 그렇습니까? 자유인데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도 기왕에 음료 비유가 나왔으니까 네. 하루 종일 사이다만 드시면 안 좋고요. 네. 아침에는 커피도 드시다가 네. 저녁에는 맥주도 한잔 하시고 네. 오후에 사이다 한 잔씩 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빵점 당대표 얘기했어요. 1년 예. 동안 민주당 지지율 다 까먹었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당정 관계가 환상적이다 하고 극찬을 해주셨어요. 예. 설마 빵점짜리 대표가 당정 관계를 환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 사실과 좀 다른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예. 우정의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잘하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총선에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좀 떨어지긴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었겠지요. 특히 이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LH 사태 등등으로 해서 그것이 국민들의 그동안의 피로감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아주 극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정책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계시죠? 예, 기본적으로는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2사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런 기본 위에서 조금 더 얹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중에 이제 토지공개념 3법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최근에 제가 발표해드린 바가 있고요. 부동산 3원칙이라 해서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드리고 1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안심을 드리고 다주택 투기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저의 3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걱정인 게요. 네. 지금도 부동산이 지금 계속 네. 오르고 있어요. 다시 들썩이고 네.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잡아주세요 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부동산 특히 주택 수요가 다양해지고 또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그것이 부동산 주택가격 상승을 계속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지네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의 비중은 시장 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수요 억제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죠. 말하자면 저는 그것을 정태적 안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택 수요에 맞추는 공급이 지속적이고 또 예측 가능하게 확대되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동태적 안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그 점이 조금 경시됐었다. 충분치 못했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의 계속적인 앙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토지 독점 규제 3법 이게 적용이 되면 이 부동산 들썩이는 부동산 잡을 수 있습니까? 이건 시장 안정을 위한 즉효적인 그런 대책은 아닙니다. 토지의 독과점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그것은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대책이죠. 근본적인 대책이네요. 네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그 상위 10%가 77%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법인 소유 토지는 상위 10%가 9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가격이 오를 때는 언제 오르느냐 그러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그 토지에 인프라, 도로나 다리를 놓는다거나 개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 토지 가격이 오르는데 말하자면 국민 세금 덕분에 토지 가격이 오르는데 그 오른 가격은 개인이나 법인 호주머니에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정의롭지가 못하죠. 그래서 토지공개념 3법이란 것은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그리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 거기에 대한 부과금, 가산금, 세금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거기서 생기는 돈으로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거복지를 확충한다든가 국가 균형 발전에 쓴다든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제가 낸 법안의 취지입니다. 9437님께서 엄중낙연님 화이팅입니다 얘기합니다. 여전히 목소리 엄중하시고 엄중하신 목소리가 최고 강점입니다.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아이고 이거 목소리가 바꿀 수도 없고 큰일입니다. 목소리 좋습니다. 김우성님은 이낙연 너무 꼼꼼해가지고 추진력 떨어진다고 하던데 좀 물어봐 주세요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성숙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고 그 문제의 해결 또한 굉장히 노련해야 합니다. 꼼꼼해야죠. 우리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리어카 가 고장나면 아무나 고칠 수 있죠. 그러나 고급 세단이 고장나면 아무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아주 비싼 고급 세단 같은 그런 사회가 돼 있고 그런 사회의 고장난 문제는 노련한 수선공이 고쳐야 됩니다. 엄중한 이낙연이 잘 고칠 수 있다 이거죠? 네네. 아주 경험이 많고 꼼꼼한 사람이 고치는 것이 더 사고가 없을 겁니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험 많고 꼼꼼하고 엄중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산층을 70%로 높인다 이런 파격적인 해법을 내놓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은 중산층이 57%인데요. 10년 전에는 65%였습니다. 그러니까 70%로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르웨이가 71%, 덴마크가 68%거든요. 지금 57%는 위험수입니다. 어떻게든 좀 더 키워야 되고 10년 전 65% 선보다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내가 중산층이다. 중산층을 포함된다고 하면 제가요 얘기합니다. 당신 부유층이야 그럼 제가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른바 주관적 중산층,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그 비율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중산층, 실제로 중산층도 더 두텁게 해야 되고 국민들의 중산층 의식도 회복해드려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야권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을 그만둔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예상됐던 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불행한 선례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원과
검찰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정치를 위해서 임기 중간에 그걸 떨치고 나왔다. 그것으로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금가게 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예. 감사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후배들 훗날 감사원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전직 검찰총장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 후에 여러 발언, 여러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좀 우려할 만한 점이 보입니까? 네, 대단히 준비가 부족하시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 그동안에 나온 말씀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없는, 예. 도대체 국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셨더라면 말할 수 없는 거친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건 정부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걸 자극하려는 목적 이외에는 다른 의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러나 미움을 자극해서 정치를 하려는 건 그건 오래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평생을 검사나 판사만 하신 분들, 이 국정을 다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되는 데는 좀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검사나 판사는 평생을 매사를 볼 때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만 보실 텐데. 그렇죠. 나쁜 사람들을 네네. 많이 봤죠. 네네. 국정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조금 국민들께서도 우려를 하실 것이다. 이 점을 본인들이 감안해서 준비를 더 갖추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캠프에 이동훈 전 대변인이 여권의 네. 정치 공작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네네. 갑자기 주장하고 나섰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 그런 게 있다면 소상히 밝히는 것이 본인의 의무입니다. 네. 본인이 언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금품 관련 그 혐의를 때문에 예. 그 대변인에서도 그만두게 된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공작서를 만약 제기했다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고요. 예. 만약에 공작설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밝히십시오. 예. 밝혀야 그게 바로 잡아질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만약 밝히지 않고 그런 말만 하는 건 또 다른 공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김득주님께서 최재형, 윤석열 다 이거 현 정권의 업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점이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역으로 지금 야당은 얼마나 인물이 없길래 현 정부 사람들을 이렇게 죄다 구워다 쓰는가.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기도 하네요. 네. 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해서 좀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좀 민망해요. 당정 간에 합의를 했는데 네. 여당이 그걸 다시 뒤집었다. 네.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야당이 다시 뒤집었다. 이 국민들 고통 앞에서 여야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예. 참으로 딱하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예. 내일까지 다시 당정이 최종 조정을 해서 예. 당정 간에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근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이낙연 총리 계실 때는 말을 좀 잘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렇지도 않았어요? 예, 굉장히 신념이 강하신 분이어가지고요. 네. 예, 제가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 네. 저도 그분 앞에서 한번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어가지고. 언제요? 보도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번, 저 대표로 있을 때, 네. 마지막 재난지원금. 그렇죠. 네. 그때 지금 이낙연 후보께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때 홍남기 부총리가 말을 들으셨죠. 아니요, 그때도 안 들었죠. 그때도 안 들었습니까? 네네, 그랬죠. 네. 자,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낙연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쁨도 있고 다 좋은데 네. 뭔가가 안 보이네. 그러면서 좀 안에서 네. 당 내에서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네거티브 공방이 좀 계속 네. 하고 거칠어지는데요. 자, 네. 이낙연의 한방, 이낙연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는 성숙한 나라이면서도 대전환기적인 과제를 많이 안고 있죠. 네. 그것을 노련하게 해결을 해야 하고요. 예.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은 단군 할아버지 이래 가장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세계가 주목하고 저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네.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네. 사귈 만한 사람인가, 네. 이런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내외의 요구에 가장 근접한 후보가 저 이낙연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작년에 주진우 라이브 출연하셨을 때 대통령은 나에게 대통령은 숙제다 이런 말을 네네. 남기셨어요. 네네. 숙제는 잘하고 계십니까, 이낙연 학생? 굉장히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하다 보니까 정책이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제가 상대적으로 준비가 좀 더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정책이나 공약, 비전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떤 점은 좀 부족합니까? 역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집요함이랄까. 이것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는 아직 좀 더 과제가 남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낙연 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갔고 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아직도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예. 부족합니까? 네네, 좀 저의 과제이기도 하지요. 네, 그렇습니까? 자, 우리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시대 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만나본 많은 국민들께서는 본인의 삶을 불안해하십니다. 그렇죠. 청년은 청년대로 불안하고 중년은 중년대로 불안하고 노년은 노년대로 불안하고 예. 그런 국민들께 그 삶의 불안을 없애드리는, 그래서 내 삶을 지켜드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 생각하고요. 예. 그 불안 중에 상당 부분은 불편함 또는 불만하고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불평등이 커진다거나 네. 또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시도록 하려면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좁혀드리고 공정을 다시 세워드리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시대정신의 구체적인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날씨님께서 연이 최고, 우리 연이 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지자를 이쪽으로 많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팬들이 많이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권 교체 바람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지금도. 자, 이낙연의 민주당의 필승 전략은 무엇입니까? 네, 정부가 임기 말에 가까워지면 국민들은 답답함과 피로감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권교체 의견이 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선거전으로 가면 후보 개인의 미래 비전이 무엇인가, 그 후보가 얼마나 믿을만한가, 이런 미래를 판단하는 선거로 이렇게 변해 가거든요. 그 점에서 지금의 정권교체 여론이 선거까지를 그대로 지배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미래 비전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국민들께 얼마나 큰 신뢰를 드릴 것인가. 새로운 승부는 거기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낙연 좋은데 참 신뢰가 가는데 재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제가 낮과 밤이 조금 두 얼굴인데요. 예. 밤에 막걸리 마시면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저는 알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성남 부근과 송파부터 서하남, 다시 광암터널 부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길게 막히고요. 태계원 진출